여단은 카킹 왕족이 BW의 왕족의 보물을 싣고 간다는 정보를 입수, 그것을 훔치기 위해 전원 배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소카가 콜트피와 샤르나크를 죽여버린 상황.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히소카 죽이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히소카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배에 탑승하면 됩니다. 히소카 또한 여단 사냥을 위해 여단이 가는 곳으로 따라올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여단과 히소카 모두 BW의 일반인 구역에 탑승하게 됩니다. BWO 5층에서 오랜만에 전원 집합한 환영여단. 그들에게서 히소카를 얼른 죽여버리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카킹의 보물을 훔치는 것은 우선 히소카를 죽인 다음의 얘기죠. 그런데 우복인의 빈자리에 이름이가 있습니다. 그는 히소카의 의뢰로 여단에 들어온 것인데요. 히소카가 이르미에게 히소카 자신의 암살을 청부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재산을 이르미에게 송금하도록 조치해놓고 말이죠. 히소카 입장에서 여단과의 사냥놀이에 이르미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클로로도 이르미가 히소카 죽이기에 진심인 모습을 보고 여단 멤버로 받아준 것이고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몸에 장미 타투를 한 험상궂은 패거리들이 여긴 우리 자리니까 비켜 라고 합니다. 이들은 5층을 관리하고 있는 카킹의 마피아 샤아 일가 식구들이었습니다. 배에 웬 마피아들이 타고 있냐고요? 여기서 애초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호이코로 국왕은 비욘드를 앞세워 암흑대륙 진출을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죠. 암흑대륙 진출은 명분일 뿐, 실제 탐험은 비욘드와 헌터협회에 맡기고 암흑대륙에 가기 직전 경계역에 존재하는 신대륙 개척이 실제 목적입니다. 신대륙은 그간 V5가 암흑대륙으로의 진출을 철저히 통제하여 덩달아 무인도로 남아있던 땅입니다. 블랙웨이로에 탑승한 수십만 명의 일반인들도 신대륙 드림이라는 꿈을 위해 이주한 것이고요. 카킹 마피아에게도 신대륙 진출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엄청난 돈이 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BW호에는 카킹의 3대 마피아 세력이 모두 탑승해 있습니다. 각각 배의 3층, 4층, 5층에 터를 잡고 관리하면서 말이죠. 3층은 A 일가, 사왕자 체리드니가 뒤를 봐주고 있고 두목은 모레나입니다. 4층은 슈우 일가, 뒷배는 사망자 장레이, 두목은 오니올입니다. 5층은 샤아 일가, 뒷배는 칠왕자 루주루스, 두목은 브로코리입니다. 3대 마피아의 두목들은 모두 얼굴에 두 줄의 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모두 국왕의 혼외자 출신, 다른 말로 이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피를 받긴 했지만 왕비에게서 나온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바로 가짜라는 표식이 새겨지는 거죠. 그들이 진짜 왕자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니까요. 이선자들은 평생 양지로 나오지 않고 음지에 머물러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음지에만 있는다면 오히려 부와 권력을 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피아 두목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단이 있던 곳은 5층 식당이고 이것은 샤아 일가의 구역. 샤아 일가 식구들은 자리에서 비켜 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여단을 굉장히 리스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크신에서 날뛰어준 덕에 마피아 세력이 크게 바뀌었고 그것 덕분에 카킹의 3대 마피아가 신대륙 진출 자리를 쉽게 선점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은 일단 여기는 샤아의 구역이니까 가오 한번 살려달라는 식으로 비켜달라고 하고 클로로도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싶진 않아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런데 클로로가 1층에 어떻게 가냐고 묻는 순간 샤아 일가의 대머리 털보는 급정색을 빨아버립니다. 이는 1층에 상당히 맛있는 보물이 있다는 것. 일단 보물의 힌트는 이 정도까지만 얻어놓고 얼른 배 안 어딘가에 있을 히소카를 찾아야 합니다. 클로로는 단원들에게 히소카의 목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여단은 흩어져서 히소카를 찾기 시작합니다. 클로로, 시즈크, 보노레노프가 3인조로, 핑크스, 페이탄, 노부나가가 3인조로, 또 이르미 카르트 2인조로, 마치와 프랭클린은 개인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여단이 배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슈샤 두목들이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두목들은 힘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것이 음지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고 그들을 생존하게 해준 방식이었습니다. 세 개의 마피아 세력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지금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이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분명 여단이라는 변수 때문일 겁니다. 여단은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다가 행동도 예측 불허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더 나아가 유리한 입지를 잡을 수 있도록 판을 짜려면 여단이 가장 필요로 하는 희소카를 먼저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죠. 두 두목은 각자 차기 두목들에게 희소카를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슈일과 차기 두목 흰리기, 샤일과 차기 두목 오우케니는 즉각 희소카를 찾아 나섭니다. 두 사람은 부하들에게 희소카를 찾아내기만 해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테니 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자신감들을 봤을 때 이들도 굉장한 실력자일 것 같습니다. 최근 A 일가의 새 두목이 된 모레나는 두 사람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이선자로서의 삶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녀가 말하는 균형은 다른 두 사람이 말하는 힘의 균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은 이 세계를 망가뜨리기 위해 존재하고, 얼굴의 상처는 그 결심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다시 말해 본인의 균형을 맞춰주는 징표라고요. 모레나는 반란을 일으켜 우선 다른 두 마피아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카킹을 무너뜨리고, 결국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계획합니다. A 일가의 정예 23명으로 말이죠. 그러곤 22명에게 한 명씩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모레나의 낸 능력 사랑의 에티드. 모레나의 타액에 감염되면 사람을 죽일 시 레벨이 올라 오라의 총량, 파워가 증가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레벨 20에 도달하면 독자적인 본인만의 능력이 발현되며, 레벨 100에 도달하면 도달한 사람 또 새로운 감염 집단을 만들 수 있죠. 일반인을 죽이면 1이 오르고, 낸 능력자를 죽이면 10, 왕자를 죽이면 50이 오릅니다. 모레나는 건투를 빈다고 하고 22명의 감염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레벨업을 준비합니다. 여기는 3층 일반 승객 에리어. 이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내 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자이 스톰은 사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방문했는데요. 국왕군으로 변장한 괴한이 일반 승객실로 들어가 순식간에 20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살해 방식으로 봤을 때 단순히 흉기를 휘두르고 다녀 낸 능력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더 들어봤을 때 범인은 마지막 사람을 죽인 후 20명 끝이라 말하고 화장실로 가 문을 잠그곤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범인은 모레나의 일당 루이니. 사랑의 에티드 감염자는 레벨 20에 도달해야 낸 능력이 발현되는데요. 루이니는 빠르게 낸 능력을 발동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일단 무차별적으로 20명을 살해하고 그 이후 도망가는 것은 발현되는 능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 20명을 죽이자 공간 이동 능력이 생겼고 그 능력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루이니의 능력.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밀실로 만들면 벽이나 바닥이 지퍼백처럼 열려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 가봤던 장소만 갈 수 있고 노브와 비슷한 능력이죠. 미자이 스톰에게 루이니의 인상착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목격자. 그런데 바로 옆에서 목격한 자를 죽이지 않고 굳이 살려줬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사실 그 목격자도 모레나 일당 중 하나였습니다. 루이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범인으로 특정되고 난 뒤 잡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여 국왕군과 헌터협회의 수사 능력을 시험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이니는 잡혀봤자 공간이동 능력으로 탈출하면 된다는 마인드니까요. 핑크스, 페이탄, 노부나가 3인조는 일단 배에 실어놓은 노부나가의 칼과 페이탄의 우산을 찾기 위해 샤 일가가 관리하고 있는 5층 창고로 갑니다. 그런데 물건을 찾아주던 창고지기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창고지기는 분명 막다른 길에서 사라졌는데 반대편 통로에 시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 같은 상황. 핑크스와 페이탄은 바로 칼과 우산을 직접 찾고 있습니다. 시체는 물품을 못 찾아주고 도와줄 사람을 부를 수도 없으니까요. 노부나가는 갑자기 옆에서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됐고 우리 소행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하냐고 물어봅니다. 죽이 잘 맞는 핑크스와 페이탄은 노부나가의 우선순위가 이상하다며 되려 면박을 주는데요. 그때 몰래 천장을 열고 사라지는 루이니. 루이니는 여단과 샤 일가 사이에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여단의 반응을 보면서 즐기려는 생각입니다. 루이니는 창고지기들을 더 죽이고 한 명을 일부러 살려둬서 샤 일가 아지트로 도망치게 해 아지트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나중에 편할 때 공간이동을 하기 위해 마킹을 해둔 것이죠. 부상당한 창고지기의 핏자국을 따라가 마찬가지로 아지트를 발견한 여단 3인조. 그곳에서 샤일과 차기두목 오우케니와 만납니다.
오우케니는 자신들의 조직원들이 여럿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여단은 히소카를 찾는 게 최우선 순위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 전까진 불필요한 싸움을 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여단과 샤아 일가의 싸움을 붙이는 제3자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리죠. 오우케니는 오히려 여단 3인방에게 손을 잡자고 말합니다. 다음 화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